안녕하세요. 오늘 위키트리 소셜 방송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정철 분회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음주문화연구센터가 네. 사실은 잘 몰라서 예. 어떤 단체인가요? 음주문화연구센터는 네. 주류 제조업체들이 네. 원인물질 제공, 네. 술을 만드는 그런 책임을, 네.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술 만드는 큰 회사들은 다 들어와 있나요? 그렇죠. 네네. 다 들어온 데서 이제 음주 피해가 막심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겠다. 그렇게 네. 하고 이제 대국민 약속을 하고 저희 재단을 만들었죠. 네네. 저희 재단이 음주 피해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국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알코올 문제만 전문으로 하는 네. 비영리 공익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출연금을 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이제 네. 주류 매출액의 네. 일정 부분의 비율로 이제 승해서 네. 출연금을 만들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분기별로 저희한테 12억 5천만 원씩 1년에 네. 50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출연금 모아진 게 맞나요? 이게 주류 언제 업체들이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저희가 2000년도에 네.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12년이나 되는 예, 12년이나 됐나요?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출연금이 뺏어야겠어요. 저 출연금을 받는 바로바로 이제 그걸로 이제 알코올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지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알코올 문제 관련해서는 예방, 치료, 재활, 연구, 네. 모든 영역의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이 국내에 하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캠페인이라든가, 네. 심포지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코올 문제를 인식을 자꾸 높여주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 알코올 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또 직장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네. 거기서 이제, 리더를 양성하기도 하고, 네. 또 전문가를 양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방을 하기도 하고, 네. 상담센터라는 곳을 운영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예방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홍보 자료를, 그렇죠. 알코올릭인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는 일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역할도 하고 전반적으로 예방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익재단 형태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는 지금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기관인 거죠? 완전히 독립적인 출연금을 갖고 비영리로 네네. 운영되는. 네. 네, 그래서 예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상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전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당초 사회적 목적은 여하튼 술을 팔아서 돈을 버니까 그 번 돈으로 인해서 술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자를 돕겠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네. 저희가 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 네. 또 치료 사업으로 일산에 저희가 100병상짜리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네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카프 병원이 그것이고요. 그렇군요. 카프. 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왜 술 취한 사회라고도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는 이제 폭탄주라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알코올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되나요? 지금 이제 사회에서 요 근래 주폭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폭은 알코올 피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지금 알코올 피해자가 우리나라에 한 300만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300만이요? 네. 이제 알코올 피해가 발전해서 중독으로 이제 가는데, 알코올 중독. 중독자가 50만 명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50만 명. 주로 청소년들이 또 있나요? 청소년도부터 요새는 나이하고 학력이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로 그걸로 영향을 받아서 직간접 영향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매년입니다. 이 정도 지금 알코올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요. 또 진짜 더 무서운 것은 알코올 중독
중독을 가진 그 가정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또 알코올 중독을 가진 그 가정에서 그 나중에 종국에는 가정이 파괴되고 또 2세들이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갑니다. 이게 유전은 아닌데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도 세습되듯이 그렇죠. 음주 습관도 세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알코올의 모든 문제의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요새 그 말씀드린 주법, 그 폭력의 가장 그 뒤쪽에도 알코올이 항상 버티고 있고요. 예컨대 뭐 아내를 때린다라든가 자식을 때릴 적에 그 술이 그 시초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굉장히 많고. 남편한테 맞아서 죽은 아내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정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거는 암보다도 알코올 중독이 더 무섭다.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또 이거를 금액으로 한번 어떤 학자가 또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연에 20조 원 정도가 사회적 비용으로 그렇게 또 발생이 된다고 허공으로 날아가는 돈이죠. 그 돈 자체가. 그런데 여하튼 뭐 그런 사회적 문제를 지금 언론에서도 제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사회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것을 결국은 폭력으로 가고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또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국내 최초의 알코올 문제 전문 연구센터 이거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 그 재단이 KARF, KARF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하튼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익재단으로서 알코올에 관한 예방교육 사업 및 연구 사업 등등 실제로 치료에 이르기까지 병동까지 다 갖고 있는 지역 재활 사업까지 하니까 일단 좀 재단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재단을 국세청이 주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아까 출연금을 받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국세청이 왜 여기에 끼어드는 거죠? 97년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97년도에 그때도 굉장히 알코올 문제가 심각했었나 봐요. 이제 물론 쭉 내려오는 문제지만은 사회에서 이제 알코올 문제가 심각하니까 국회에서 그 건강 증진 기금을 술에다도 부과를 하자. 그 재원으로 알코올 문제를 한번 해소해 보자. 이제 지금 담배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류업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과가 되면은 술값이 올라가고 술값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술 자체도 안 좋은 물질로 분류가 되니까 그러면은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막을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재단을 만들기를 이제 대사회 약속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특별 건강육세라든가 이런 걸 붙이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로 차라리 우리가 일정한 돈을 내겠다. 그래서 이제 재단이 이제 그거를 국세청이 주류 제조업체 면허권자입니다. 면허권자이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힘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생산량도 이분들이 결정을 했었고 국세청에서 원료 사용량도 결정을 했었고 원료 도입하는 그런 부분도 다 관여를 했습니다. 가격 결정까지 국세청이 할 수 있어서 국세청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은 97년도 그런 사회 소요가 알코올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류 이제 국세청이 주도를 했죠. 주류 제조업자들한테 이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 주류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알코올 피해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원인 물질 제공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선의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과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국세청이? 근데 이제 국세청이 이 사업을 초기에는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재단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임원들을 다 싹쓸이를 했어요. 재단 임원들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오히려 자리를
독식하는 예, 예. 이런 것으로 전환시킨 거군요. 예, 예. 이제 힘을 이용해서 이제 주류 제조업체 면허권자라는 힘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뭐 국세청에서 퇴직자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을 예. 다 그쪽으로 그렇죠. 밀어내서 지네들끼리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관으로 바꾸는 거네요. 예, 그런 구조로 이제 가져가서 재단 사업을 잘 했으면 괜찮은데 재단 사업비까지 이제 이분들이 탐을 낸 거예요. 요즘 그런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통일부에서 출연한 어떤 재단 하나도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자기네들끼리 자리를 독식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사장과 주요 간부 자리도 다 차지하고 재단 운영금까지 독식했다. 이런 고발 내용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거를 봐줘야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지금 전국에 300만이나 넘는 그런 알코올 피해자들이 있단 말이죠. 중독에서 그 신음하는 사람들이 50만인데 그 가정을 구성원이 3명이라고 친다면은 150만 명이 알코올 진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 고양시 같은 경우 120만 정도 된답니다. 고양 시민이. 그 고양시보다도 더 큰 지역이 알코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에 그렇죠. 이런 재단을 국세청에서 지네들끼리 사적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도발을 시작한 거예요. 사업비까지 탐을 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세청이 그러면 재단에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지금 뭐 계산을 다 해놓으셨을 테니까 전행한 자금이 어느 정도나 드는 거죠? 이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터 또 그게 시작이 됐어요? 2005년도부터 이제 이분들이. 서서히 마각을 드러냈군요. 그런 걸 드러냈는데,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이제 서류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직인만 안 찍혔을 뿐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입수를 해서, 2007년도에, 2006년도네요. 2006년 8월부터 국세청하고 이제 투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였는데. 그거를 국세청으로 바꾼다. 이 말은 재단을 해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인격을 마음대로 못 바꿔요. 바꾸려면 재단을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바뀌었나요? 아직 못 바뀌었죠. 저희가 지금 맡고 있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군요. 국세청의 로비로. 그렇죠. 2005년도부터 이런 그 재단 해체 공작이 시작이 됐죠. 그걸 저희가 지금 맡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부 사업으로 병원 사업을 포기하고. 지역재활본부를 별도 법인화하고. 뭐 축소하고 폐지하고. 재단 건물을 매각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서류에. 그래서 2006년도에 이걸 근거로 저희가 싸워서. 서류를 또 하나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뭐냐면은. 국세청이 서류가 빠졌네. 그 국세청이 이제 저희한테 무슨 서류를 줬냐면요. 재단 그 사업을 방해하지 않고 매년 50억씩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게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겠다. 이런 그 국세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받고 철수를 했죠. 여기 있습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등 관련 합의서에 보면은 위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매년 50억을 분기별로 분할 지원하고 뭐 이렇게 등등되어 있네요. 그거를 이제 주류 제조사 대표하고 또 대한주류공업회 회장하고 제가 날인을 해서 국세청에서 보장을 한 겁니다. 청장 직인을 찍어서. 이 공문을 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싶어서 이제 퇴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분들이 계속 저희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했어요. 그거는 재단의 운영권을 자기네들이 국세청에서 독식하고 싶은 게 목적인가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단이 지금 이제 이 조직도가 있어요. 이사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사회가 상임이사 이게 이제 저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겠다. 저희를 해체하고 그런 그 지금 조직도입니다. 조직도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 국세청에서 보낸 낙하산이 3분인데 그거를 뭐 한 8, 9으로 늘리겠다 이런 겁니다. 자리도 늘리고 사업비를 전용해서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네요. 주류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재단 출연금을 내놨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국세청이 주류업계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네들이 사람들도 막 낙하산으로 뿌리고 또 재단 운용금도 마음대로 전용을 하는 비인리가 굉장히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실제 이제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왜 가만히 있어요? 좀 보건복지부는 말 그대로 지금 그 보건복지부 복지부동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그 책임을 지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사태 그 의지가 해결 의지가 진짜 박약하고요. 책임지기 싫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로 굉장히 복지부하고 많이 다투었는데 찾아가서 말을 하면은 복지부에서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이겁니다. 자기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절차만 맞으면은 자기네는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복지부가 지금까지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공문 몇 장 보낸 거 말고는 직접적인 해결 의지도 없었고 또 감독관청인데 그런데도 감독관청의 역할을 제대로 안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같아요. 보니까 그 국세청이 보니까 저기가 자리도 좋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좀 가서 퇴직 임원들도 많고 뭐 어떻게 하면 좀 그 일종의 그 복지부도 지금 뭐 자기네들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좋은 노른자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국세청이 하는데 지금 복지부는 옆에서 그냥 보고 방관자적인 역할만 하면서 그래서 지금 국세청의 그 재단 파괴 작업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전체 임원 중에 임원이 몇 분이시고 국세청에서 몇 분이 내려와 계신가요? 설립 이래로 2007년까지 저희가 임원이 셋밖에 없습니다. 상근 임원이. 셋 이사장, 사무총장, 감사까지 국세청에서 내려왔고 2007년도에 국세청이 저희하고 이 싸운 이후에 공문을 주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그때는 자기들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하면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감사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부터 감사 자리는 차지하고 내려오고 있고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을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림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그 재정 상태도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죠? 출연금들을 이제 더 이상 안 내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세청이 저희를 그렇게 해체를 해서 사단법인체로 만들어서 자기네 휴하에다 두고 사업비도 마음대로 쓰고 퇴직 자리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이런 저희 파괴 공작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 국세청이 죄송합니다. 그 말씀 요지를 제가 잠깐 까먹었네요. 지금 뭐 재단이 원래는 매 1년에 50억씩 그 주류업계에서 출연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분할로. 그래서 재단 운영금이 여하튼 뭐 여기 서류에 보면 지금까지 뭐 누적된 거 와서 약 100억 정도가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매년 50억씩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재정이 굉장히 악화돼서 10월이면 재정이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또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이시죠? 그 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5년도부터 이분들이 저희를 파괴하려고 2005년도에 재단 매각하고 병원 사업 포기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면서 이걸 국세청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였고 그 뒤로 이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재단을 이렇게 괴롭히고 파괴하려고 해서 재단이 자체적으로 사업도 굉장히 애껴가면서 하고 하면서 사업비를 나름대로 축적을 해놨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국세청이 진짜 커다란 도발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돈이 작년까지 한 100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1년 사업비가 50억씩 들어와야 이게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병원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2010년 10월부터 지금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출연금이 안 들어오는군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안 들어온 돈이 110억 원입니다. 왜 안 들어오는 거죠?
국세청은 저희를 이제 해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으니까. 국세청이 그 주류 업계에 압력을 가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류 업체가 이런 식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느냐 하면은 주류 산업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근데 주류 산업협회장 이하 뭐 전무 이런 분들이 국세청에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있고 주류협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재단 임원들도 역시 재단이라는 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입니다. 임원들도 국세청 투자관료 낙하산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정리하자면 국세청이 모든 요직을 다 독식을 하고 사업 운영권도 전행을 하고 사업의 범위도 자기네들이 정하고 뭐 이렇게 이제 주인이 된 건데 일종의 그 사람들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원래 출발했었던 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 주류업계에 지금은 출연금을 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출연금을 지금 그 주류 제조업체는 지금도 내는 그 곳이 있는데 출연금을 받아서 건네주는 주류산업협회장이 국세청 퇴직관료거든요. 국세청에서 얼마든지 배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배후 조정을 해서 거기서 지금 거기서 쥐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재단으로 넘기질 않고. 넘기질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카르텔 머리를 잘 써서 카르텔 정리를 잘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 재단 쪽에 계셨던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드셨죠. 그 노동조합에서 한 요구사항이 뭐죠? 노동조합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도 알코올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서 사회가 힘들어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초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대국민 약속으로 했어요. 대국민 약속으로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출연을 정상화시켜라. 정확하게 돈을 건네줘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출연을 정상화시키고 2007년 자금의 출연도 정상적으로 3월 15일 이 아까 보신 그 공문 거기서도 국세청이 출연 정상화하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류산업협회가 기왕 거둔 출연금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당장 이관해라 재단으로. 그건 당신들 돈이 아니니까 그런 거 하고 국세청이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권력기관이죠. 그렇죠. 주류 제조업체 면허권자 힘으로 지금 재단 임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맞지 않다. 그렇죠. 다 나가야죠. 그래서 낙하산을 근절하자. 그럼 이런 지금 이사장으로 와 계신 분은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사장으로 내려오는 분을 올 2월에 재단 이사회에서 이분을 또 추대하려고 하는 거를 저희가 막아냈습니다. 누구시죠? 지금 협회장인 권기룡 협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오려고 준비를 해서. 그분이 이제 국세청 출신이신가요? 전 대구청장이었죠. 대구청장. 대구 국세청장.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에서 막아서 5개월째 이사장이 거리 상태죠. 걸석 상태이고 재단 출연금도 그 음주협회? 주류산업협회에서 쥐고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음주 문화연구센터가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직원들 월급은 나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9월 말이면은 이제 돈이 진짜 떨어진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돈이 떨어지는데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돼 있죠. 저희가 지금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의 남녀 거주시설, 재활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남녀 거주시설, 상담센터, 그리고 뭐 중간집이라고 그래서 치유시설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장 돈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병원도 그렇고, 그쪽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런 상태고요. 문 닫게 되면은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질 거고, 이 사업이 정말 유의미한 사업이고, 국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25,000불 시대에 이런 운운하고 있는데 알코올 피해자가 그렇게 많고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 사업을 접게 만드느냐. 이건 사회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주무
부서인 예, 예.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 상태이고, 예, 그럼 예. 국세청장한테 좀 항의를 했나요? 저희가 2007년 한번 싸운 이후에 네. 그동안에 이제 지역적인 투쟁은 있었습니다. 돈을 네. 제대로 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저희가 알았습니다만은, 전 이사장이, 저희 재단 건물을 다시 또 매각하고, 네. 병원 사업을 포기하고, 네. 지역재활본부를 별도 법인화 하지 않으면은, 네. 출연금을 안 주겠다 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그분이 돈을 막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저기 성함 말씀해도, 말씀하실 수 있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자꾸 이렇게 네. 몰두하고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전범 법인 납세 국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꽉 움켜쥐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돈이 말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의 주장인 즉슨, 예. 공익재단으로 출범을 했었던 것이 지금 국세청의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진행자분께서도 이제 알코올 피해자들을 곁에서 이렇게 볼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보시면은 정말 가슴이 막막해집니다. 이분들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청와대나 이런 데도 좀 호소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지속했었고. 국가인권센터라든가. 예, 거기도 찾아갔었고요. 별 도움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앞에서 저희가 500일째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닥 영향력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는, 언론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국세청은 꿈쩍을 않고 있거든요. 지금 국세청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문매를 맞다 보니까, 지금 법인납세국장이 부임과 동시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당연직 이사가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당연직 이사를 사퇴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이 겉으로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겁니다. 당연직 이사를 자기가 사퇴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사무총장도 국세청에서 옵니다, 저희. 사무총장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국세청에서 명령을 해줘야 자기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나가고 싶어도 국세청이 명령을 해줘야 자기는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단을, 재단을 꽉 쥐고, 겉으로는 선한 척 하면서 할 건 다 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요, 국세청.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하고 또 요구하고 싶은 건 뭔가요? 일단 출연금을 정상화하고 납입하고, 국세청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은 다 원대 복귀를 하든지 원대 복귀하라. 그리고 그래야 재단이, 그리고 우리는 주무부서인 회계라든가 감사 운영 상태를 보건복지부에 정상적으로 감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봉사를 하고 또 원래의 사업 취지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 이 얘기시죠. 원위치로 돌려야 된다.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돼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셜 방송에.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도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감독관청입니다. 감독관청인데 지금까지 한 일 중에 보면은 제일 큰 일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2011년 8월에 그러니까 재단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인데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진에 특수관계 이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라 하고 시정지시 명령을 한번 내렸고, 또 동시에 이제 이런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국세청을 말하는 건가요? 이런 겁니다. 출연자들이 출연단체에 이사로 너무 많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출연단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사 수의 5분의 1 이상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2명이 넘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그 정관이 다 정해져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걸 근데 위반한 거네요. 그걸 위반한 거죠. 법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했으면은 재단에서 응해야 되는데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런데도 그 보건복지부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 법에서는 그럴 경우에 그 시정 지시를 내려서 1개월 후에 말을 안 들으면은 직권으로 정리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도 안 지키는 거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그 주류산업협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주류산업협회는 술을 많이 팔아야 좋은 단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재단 음주문화연구센터는 술을 들 수 있으면 먹지 않고 술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고 목적이 서로 상반된 단체에 술 많이 팔아야 좋은 그 단체 회장이 와서 재단 이사장을 헌대는 것은 사업을 않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자. 주류산업협회장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장으로 오면 옳지 않다. 이런 권고문항까지 같이 내려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정리해보니까 처음에 탄생부터가 좀 파행적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담배 소비세처럼 주류도 술 때문에 그 발생하는 피해 국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주류세를 국세청에서 정상적으로 해서 그 돈으로 술로 인한 피해자를 치유하는 그런 공적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SC 출발부터 그 국세청이 그 주류업계 반발로 인해서 그 세금을 걷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헌납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적 출연금을 내겠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뭐 거기까지도 좋은데 막상 만들어서 그 단체가 교육, 예방, 또 치료, 재활 센터까지 운영을 다 잘하고 있으면서 한 50억 원의 출연금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돈도 있고 자리도 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첫째, 낙하산 인사를 전행을 했고 둘째, 출연금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문제가 야기됐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을 하니까 차라리 없애고 자기네들이 따르면 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원래대로 국민들한테 대국민 약속을 했으니 돌려달라. 국세청 원위치에 가서 실제로 출연금이 제대로 잘 오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없습니다. 주류업계의 모든 면허권과 허가권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지금 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까지 지금 옥죄면서 파행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호소하니까 이 센터가 얼마나 대국민의 중요한 센터인지 인지를 하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저희가 소셜뉴스 위키트리 방송으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또 나오셔서 상황을 좀 전달해 주세요. 다시 시간을 주시면은 오늘 어떻게 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쪽은 굉장히 힘이 센 권력기관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뉴스로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달하고요. 또 음주로 인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알코올 문제가 너무 심각을 해가지고 저희 재단을 지켜내야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저희가 60명 직원이 5년 동안 싸웠고요. 다시 싸움이 시작돼서 500일째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요. 저희 싸우는 대상은 국세청입니다. 너무 힘들고 사회 도움이 없으면은 이 싸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저희를 지켜주셔야 될 차례이고 또 알코올 피해자들을 보듬어 주실 차례입니다. 알코올 피해는 정말 힘이 들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 고통 속에서 이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 재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 질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감독관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투쟁
잘 끝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